연습 문제 398번입니다. 자, 문제에서 제가 그래프를 좀 그려뒀는데요. y는 2x, x축, y축 표현하고요. y는 2x 지수함수를 그렸어요. 그리고 x는 ln3이니까 여기인데 그걸로 둘러싸인 도형이니까 사실은 여기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밑면으로 하고, 그러니까 제가 빗금을 칠까요?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밑면으로 한대요. 밑면으로 하고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 그러니까 어떤 입체 도형이 있는데 걔를 단면으로 자르면 그 단면의 모양은 정사각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sx를 구하는 걸로 사용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 x라고 한다면 이 부분의 길이는 이거의 함수값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2의 x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의 x니까 넓이를 구하는 식은 2의 x의 제곱이니까 2의 2x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피를 구하는 식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돼?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ln3까지죠. 그러니까 0부터 ln3까지 넓이를 적분한다. 그럼 넓이가 2의 2x니까 적분하는 식 만들어서 열심히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해보면 정답이 4가 나와요. 그 다음 399번입니다. 뭐 문제에서 입체 도형을 그려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임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제가 교재에 있는 그림 하나 가져와서 그냥 그 사이즈만 좀 다르게 적어봤어요. 문제에서 높이가 2인 입체 도형이 있는데 그냥 이런 입체 도형이라고 가정한 거야. 그런데 밑면으로부터 x인 지점, 여기서 여기까지가 x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x인 지점에서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직사각형인 거야. 근데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까지 친절하게 알려줬어. 그러니까 여기가 가로라고 하면 2의 x인데 세로는 당연히 2대 3이니까 3 곱하기 2의 x죠. 그러면 단면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러니까 6 곱하기 2의 2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부피를 구하는 건 단면을 촘촘히 더한다잖아. 거기부터 거기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아래부터 위까지 계산해야 입체도형의 부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0부터 2까지 6 곱하기 2의 2x를 적분하면 되죠. 열심히 계산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3 곱하기 2의 4제곱 마이너스 3 단위가 있죠. 여기 지금 제곱 센티미터라고 해.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해야죠. 이해됐습니까? 자, 400번 봅시다. 자, 입체를 그려줬고요. 그 입체의 부피를, 즉 담긴 물의 양을 나타내는 식을 보기 위해서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런 입체 도형의 부피를 계산하라는 것은 중학교 과정의 문제에도 등장해요. 그러니까 시간만 충분하다면 정말 적분으로 식을 못 세우는 사람들은 1번부터 5번까지 다 적분해가지고 이거 부피 계산한 결과랑 같다고 놓고 풀면 되는 거야. 정말 무식하지만.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적분을 통해서 입체의 부피를 계산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직접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문제가 뭐냐? 단면의 넓이를 계산하는 식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단면의 넓이는 뭐였죠? 높이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이 단면이 원일 텐데 그 단면의 넓이를 내가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거야. 그러면 높이가 변하면 따라서 이게 각각 이 단면의 반지름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단면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을 이용해야 돼.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그런데 우리가 부피를 구하는 구조가 뭐였냐면, 좀 생각을 해보자고. 0부터 4까지겠지 지금, 그죠? 그러면 단면의 넓이를 알아내야 돼. 그리고 x에 대한 변수잖아 이게. 그러면 이게 뭐죠? x가 뭐죠? x는 여기부터 이렇게 변하는 높이예요. 그죠? 높이가 변함에 따라서 단면의 넓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하는 식을 다룬 거였어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 그림을 제가 따로, 이 부분만 제가 따로 여기다 그렸는데, 보시면 x가 여기 제일 아래부터 이렇게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x가 어디냐에 따라서 단면이 달라질 텐데, 만약에 x가 이만큼이다, 높이가 이만큼이면 단면에서 이 부분이 반지름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지름을 x로 설명해야 그게 sx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런데 단면을, 자, 이거 뭐 사다리꼴이니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생각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자 3과 같을 텐데, 이 부분의 길이만 x로 표현할 수 있다면 반지름을 알 수 있고 그 반지름으로 원의 넓이를 표현할 거라 이거야. 그걸 이해하라 이 말이야. 그런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학생이 풀어도 고등학생이 풀어도 변함이 없는 사실이 뭐냐면 이런 도형의 닮음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가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럼 이 직각삼각형 봐봐. 여기 길이는 몇이야? 2잖아. 그지? 그럼 여기 길이는 몇이지? 4잖아요. 그죠? 맞아 안 맞아?
맞죠? 아니 이 직각삼각형만 보라고요. 그죠? 그러면 2대4 즉 1대2잖아. 짧은 밑변과 높이의 비가. 그럼 1대2의 그런 길이비를 가지는 도형이라면 여기도 1대2예요. 그죠? 이것도 1대2가 돼야 되잖아. 닮음이니까 이것도 90도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x이기 때문에 여기는 2분의 1x라고 할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단면의 넓이를 계산할 때, 자, 이게 여기가 일부의 어떤 단면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그럼 이제 x만큼 올라간 단면이야. 그러니까 sx를 계산하는 식을 만들 때는 그때 반지름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이 r 제곱 이용해야 되니까 파이 곱하기 3 플러스 2분의 1 x의, 아이고. 이게 반지름이죠. 이거의 제곱이 그 당시에 단면의 넓이일 거라는 거야. 그럼 이거 구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부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피는 이제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4까지잖아. 높이가 4니까. 4까지. 자, 파이는 앞으로 내보내면 3 플러스 2분의 x 전체의 제곱 dx. 이런 계산을 해야 하니까 보기에서 이제 나와 있는 걸 찾아보면 정답은 3번이죠. 즉 실제로 부피 계산 문제는 뭐야? 내가 이렇게 sx를 구해야 하는 문제가 다수라는 거야. 됐습니까? 아시겠어요? 만약에 중학교 과정 방식으로 푼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서 원뿔의 부피를 구해서 또 이렇게 잘려나간 원뿔의 부피를 구해야죠. 그러니까 큰 원뿔의 부피를 구하려면 큰 높이를 구해야 되고요. 그것도 이런 닮음을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작은 원뿔의 높이도 알아야 되죠.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지금 이거 높이 구할 수 있잖아. 아까 여기 1대2였으니까 여기도 1대2가 돼야 돼. 이렇게 연장선 그으면. 여기 3이면 여기는 6이야. 그러니까 큰 원뿔의 부피는 얼마? 10.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중학생 방식. 적어도 중1, 중2, 중3 과정까지 공부한 학생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보통 고1 3월 모의고사에 나오죠. 그래서 오늘 어떤 학생이 예비고1 학생이 질문하더라고. 이런 문제. 지금은 적분으로 못하잖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한 거 이렇게 B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401번은 쉬워요. 대신에 문제 파악을 좀 해야 돼. 이 뒷부분은 뭔가 다른 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단순한 부피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가 일단 한 문제 같죠. 그죠? 딱 봐도 단면의 넓이 알려줬어. 그러니까 부피를 구하는 시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부피는 0부터 어디까지예요? 8cm가 되도록이니까 8까지라고 하면 되죠. 8, 그 다음에 400 곱하기 ln x 플러스 2를 적분하면 세면대의 부피가 나오겠죠. 높이가 8cm까지 될 때의 물의 부피. 그럼 이걸 열심히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부분적분법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면 계산 결과가 얼마 나오냐? 5440이 나와요.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분석 끝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수도꼭지에서 물이 매초 83제곱센티미터씩 흘러나온대. 세면대에 물을 채우는 거잖아. 어? 어? 근데 1초에 83제곱센티미터씩 나오니까 높이가 8cm가 되도록 됐다면 결국은 5440만큼의 부피를 매 초당 83제곱센티미터씩 채워서 다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5440을 80으로 나누면 시간은 나오겠죠. 이걸 어렵다고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지? 상식적인 계산이죠, 이건. 그죠? 그러니까 걸리는 시간은 뭐야? 5440 나누기 80. 단위가 뭔지 잘 기억하시고 초당 세제곱센티미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위는 초가 되겠죠. 요것만 계산하면 돼요. 그럼 얼마지? 계산하면 68초가 나와요. 이해됩니까? 아니 시간이 1초 후에는 80, 2초 후에는 80 곱하기 3초 후에는 80 곱하기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뭐 t초 후라고 하든가. 그러면 80 곱하기 t가 5440이라고 놓고 t를 구하는 건데 뭐 그냥 뭐 나눗셈 해도 되죠.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자, 402번입니다. 그릇에 높이가 x가 되도록 물을 넣으면 물의 부피가 다음과 같다. 그럼 여기까지가 일단 분석할 내용이죠. 물론 그 높이에 따라서 변하는 단면의 넓이를 식으로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은 안 돼 있어요. 하지만 x에 대한 식으로 부피가 나와 있으니까 자, 원래 우리가 이제 구하는 식이 부피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높이 x까지라고 했으니까 x까지죠. x까지. 자, 넓이를 모르니까 그냥 sx라고 하고 적분을 했더니 ln 3분의 1 곱하기 9의 x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2가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는 여기에 시선 집중. 뭐 하고 싶은 충동? 미분이죠, 미분. 그죠? 미분하게 되면 sx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 미분하는 건 할 수 있죠? ln 3분의 일단 1, 속 미분해봐. 9의 x 미분하면 9의 x. 그 다음에 ln 9를 곱해야죠. ln 9. 그 다음에 플러스 3의 x, ln 3. 여기까지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건 2ln3이고, 그러면 ln 3분의 1을 분배하면 ln 3은 약분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 sx는 자 분배했어요. 그러면 9의 x에다가 3의 제곱이니까 2가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 곱하기 9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3의 x,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넓이가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여기로 넘어가면 되잖아. 이게 2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부터는 이제 지수 방정식 3의 x랑 3의 x 제곱 만들어 가지고 2차 방정식처럼 열심히 풀이를 하면 답이 나오겠죠? 네. 계산하면 3의 x가 1이 나옵니다. 단위가 지금 센티미터니까 자 1cm라고 단위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일단 기본기를 갖추자 이 말이야. 기본적인 내용. 아닌데. 자, 403번 문제 봅시다. 밑면에서 높이가 x인 곳에서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가 다음과 같대요. 단면 넓이 알려줬으니까 그러면 부피 구하는 식 만들면 되잖아요. 자, 부피는 0부터 어디까지? 높이가 3일 때까지니까 3까지만 하면 되죠. 자, 3까지 x 루트 9-x의 제곱을 적분해서 계산하면 돼요. 그럼 이 적분은 이제 다음부터는 뭐야? 부피 문제가 아니라 정적분 문제죠, 그냥. 그럼 이제 치환적분하면 되잖아. 9-x의 제곱을 t라고 해요. 그럼 마이너스 2x dx가 dt죠? 적분 구간은 이렇게 해놓고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 자, x는 0 넣으니까 t는 9부터 자, 3 대입하니까 0까지. 자, x dx는 마이너스 2분의 1 dt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다 써주고 dt라고 적읍시다. 자, 그러면 이제 루트 9-x 제곱이니까 그럼 루트 t dt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적분 구간 바꾸면 플러스 2분의 1로 바꾸면 되고 0부터 9까지 t의 2분의 1승을 적분한다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계산은 할 수 있죠? 자, 3분의 2에다가 t의 2분의 3승 그 다음에 0부터 9까지 대입해서 자, 곱하기 3분의 2니까 3분의 2는 내보내서 3분의 1이라고 합시다. 3분의 1에다가 9 대입하면 3의 제곱의 3승이니까 3의 3승이죠. 마이너스 0 대입하면 얼마? 0. 자, 그러면 얼마? 9. 자, 404번 문제 봅시다. 지금은 SX가 안 나와 있어요. 부피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그럼 문제 설명 그대로 먼저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반지름이 2인 원이 있어. 그 원 위에 지름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정삼각형이니까 지금 상징적으로 하나만 보여줬는데 제가 여기다 추가로 좀 그래서 보여드리려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보다는 자, 뭐 좀 더 이렇게 할까요? 이 부분에 정삼각형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좀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많은 정삼각형을 촘촘히 더하는 거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변하는 걸 뭔가를 x로 설명했는데 뭘 x로 설명했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을 x로 설명하죠. 그죠? 그러면 몇부터 몇까지라고 해야 될지부터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거든. 그럼 그럴 때는 보통 여기를 원점으로 생각하는 거야. 어? 원점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풀이가 편하거든. 즉 이게 좌표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쪽이 x축이고 그 다음에 이게 y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즉 이게 x축인 것처럼 생각하고요. 이게 y축인 것처럼 생각해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x라고 보면 되잖아. 그럼 이거 단면 하나의 넓이를 sx로 계산하면 되거든. x가 변할 때마다 그때 단면이 만들어내는 넓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이 그림을 자, 좀 보기 편하게 제가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저 정삼각형이 있는 위치를 조금 넉넉하게 한 이쯤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선으로만 딱 이렇게 그으면 되겠죠.
어떤 부분을 그린 건지 아시겠죠? 밑바닥만 그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x라고 본 거잖아요. 그럼 그때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뭘로 구하면 간단해? 피타고라스. 반지름이 얼마인 원이었죠? 2인 원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구간은 마이너스 2부터 2라고 생각하죠. 이게 x축이니까. 이게 y축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2예요. 그럼 여기 길이는 정해졌지? 그럼 이 길이는 루트 4 마이너스 x의 제곱으로 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2배의 루트 4 마이너스 x 제곱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제 sx 구할 준비를 한 거잖아. 정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만 구하면 되니까. 자, 왜 이렇게 x라고 하고 그걸 x라고 설명했는지 아시겠어요? 넓이를 x로 설명해야 되잖아. x가 변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문제에서 부피는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정삼각형 지금 촘촘히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고 하면 되죠. 그리고 자, 이제 4분의 루트 3 a제곱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알 때 넓이 공식이니까 이게 한 변이라고. 그러면 이걸 제곱해야겠죠? 이렇게 만든 후에 열심히 적분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제곱하면 여기 4가 나오니까 4를 약분하면 루트 3을 앞으로 빼주면 루트 3에다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4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거 우함수예요. 그죠? 우함수 아닙니까? 그죠? 우함수니까 이거를 여기 0 딱 붙여주면 여기가 2 루트 3 하고 열심히 적분하면 되겠지?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계산하면 3분의 32 루트 3이 나옵니다. 405번 보세요. 자, 밑면의 반지름이 4고 높이가 4인 원기둥을 기울였어. 45도의 각도로. 그때 남아있는 물의 양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떤 단면을 알아내고 그 단면의 넓이에 대한 식을 구해서 그 넓이를 촘촘히 더하는 식의 구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면을 이용할 거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밑면에 원의 중심이 있잖아요. 그죠? 원의 중심과 끝 부분, 이렇게 이 부분을 연결하면 이 도형은, 자, 여기는 직각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거 반지름이잖아요. 반지름은 4니까 여기도 4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단면에 해당하는 도형은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좀 평면에 눕혔어. 여기가 x축이라고 하고 이걸 y축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지금 여기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이 밑에 있는 원기둥의 밑면의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라고.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건 반원이야. 점선으로 표현된 게. 그 다음에 이렇게 우뚝 솟아있는 이 부분이 뭐야? 물. 이해됐니? 그러면 지금 여기 각도는 몇 도일까요? 45도죠. 여기가 45도야. 그러면 그 단면 중에 여기에서 표현한 단면을 제가 여기에 실선으로 그려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도형의 넓이를 더해야 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러한 단면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다 될 거라는 거야. 그럼 이런 단면의 넓이를 다 더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의 변화에 따라서 추적해야 되지? 적분변수를 x라고 잡는다면 x의 변화에 따라 찾아야 되니까,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마이너스 4부터 4까지가 x의 구간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 이런 거를 x라고 잡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죠? 여기 좌표가 x라고 봐야 되니까. 그럼 이 길이가 x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반지름이잖아요. 조금 길이를 다른 색깔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반지름 4예요. 4.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의 길이는 몇이라는 거야? 이 부분의 길이가 루트 제가 요 옮겨서 적을게요. 루트 16 마이너스 x 제곱이겠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의 넓이를 설명하는 식이, 자, x가 여기 왔을 때 이거의 넓이를 설명하는 식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sx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이변의 길이의 제곱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16 마이너스 x 제곱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sx를 구했으니까 부피를 구하는 게 남아있는 물의 양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부피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적분해야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자, sx는 여기 있잖아. 그래서 2분의 1 분배해 볼까요? 그럼 8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을 적분하면 되죠. 그럼 이것도 우함수예요, 지금. 2배 해주고 0부터 4까지 8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dx. 그래서 열심히 계산하면 되겠죠. 자, 2배 해주고 8x 마이너스 6분의 1 x의 세제곱이죠. 그 다음 0부터 4까지 열심히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3분의 128이 나옵니다. 단위가 없네요. 그러면 3분의 128이라고만 적으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내용 분석하는 게 필요하고, 사실 이런 문제는 거의 모든 문제집에 등장하는 그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그림에 이제 지금은 처음 보는 거니까 낯설지만 좀 익숙하게 될 겁니다. 자, 406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가 2인 반원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이 있다. 그러니까 지름의 길이가 2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고, 그럼 반원은 이건가 봐요. A에서 Q 지나서 B까지 오는 거요. 그럼 이런 반원이 있는데, 이 반원의 지름 AB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PQ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다. 즉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네요. 이거 이 밑면에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게 지금 반원이네. 단무지처럼. 자, 그러니까 자, 반원이 이렇게 반원을 촘촘히 더해서 그걸로 구성되어 있는 입체의 부피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네요. 그럼 자, 그때 이제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면 거기에서 이제 K를 알아내라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이거의 부피를 계산하는 것은 일단 이렇게 생긴 게 반원이니까 우리가 좀 약간 표현을 해보자면 이걸 X축이라고 봐요. 또 그럼 이 정중앙에서 원점을 세팅하고 Y축을 한 이쯤에 딱 잡는 게 낫겠죠? 이 Y축이라고 보자고. 자, 그러면 지금 반원을 어떻게 더해야 됩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송송송송송 그 반원들을 다 더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구간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로 정해졌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간 걸 x라고 해봐. 즉 사실은 거리가 x인 게 아니라 좌표가 x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에 좌표를 x라고 잡아요. 하지만 길이를 x라고 보면 되잖아. 그러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알아야 이 반원의 넓이를 계산하는 식을 구할 테니까 여기 하나를 잡아서 이걸 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식을 만들려고 한번 해보자고요. 이 그림에서. 그럼 이 그림의 넓이는 어때요? 반원의 넓이니까 사실은 먼저 이 길이를 알아내면 이거의 절반을 가지고 반원의 넓이를 구해야죠. 대충 아웃라인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원의 중심에서 이 끝부분까지는 이 원의 반지름이니까 1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느 그림에서 이렇게 돼 있는 그림에서 풀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 직각이잖아요. 좀 확대해 볼까? 그럼 지금 여기 밑변을 x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높이는 뭐예요? 자, 여기 길이는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sx가 아니잖아. 단지 이 sx를 구하기 위한 거 이 반원의 지름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sx라고 하는 건 지름이니까 반지름은 2분의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일 거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파이 r 제곱 이렇게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지름은 자 2분의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의 제곱 이렇게 만들면 단면의 넓이를 계산하는 식을 x에 대한 식으로 만든 거 아닌가요? 자, 넓이 구했으니까 뭐 거의 뭐 반 이상 푼 거나 다름 거의 다 푼 거죠. 그죠? 그럼 부피를 구하는 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부피는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부터 송송송송송송 이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해야죠. 그 다음에 넓이는 이거니까 좀 정리하면 뭐예요? 이게 4가 나오면 8분의 파이를 내보내도 되겠네. 맞죠? 그 다음에 이거를 제곱하니까 1 마이너스 x의 제곱 dx 이런 문제로 바뀌지 않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열심히 적분하는 거 아닌가요? 자, 적분하면 이것도 우함수죠. 그러면 2배 해주니까 4분의 파이라고 하고, 자 바로 적분합시다. 그럼 x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이고 0부터 1까지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4분의 파이에다가 자 1 마이너스 3분의 1만 계산하면 되죠. 3분의 2죠. 그러니까 6분의 파이 아닌가요? 자, 그럼 여기서 K는 몇인 거야? K는 6이죠. 3번.